관계대명사 대시돼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주어 동사 사이에는 뭐다? 수식어라고요. 수식어. 근데 아까 말했잖아. what은 수식어가 안 된다고. 명사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대명사 대수로 바꿔준다. 됐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당연히 위치 써도 돼요. 사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뒷내용에 있는 거 한번 볼까? 자, 제가 지금까지는 좀 일방적으로 했으니까 여러분이 푸시면서 이거 조금 헷갈렸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너네가 이제 틀린 문제 위주로 볼게요. 94쪽에. 자, 좀 어려웠던 거 있나요? 여러분 문제 풀면서? 좀 틀리거나 헷갈렸다. 15번. 자, 15번 한번 보자. 15번. 자, 보겠습니다. Wait for finally making an impressive film there. 이렇게 dev이라고 나왔죠. 요렇게가 한 덩어리입니다. 자, 일단은 make라는 이제 동명사가 나왔죠. 전치사니까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데 before는 전치사로 쓰인 겁니다. 뒤에 동명사. 자, 동명사의 목적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문제 없고요. Her script 주어 나왔고 was turned down 동사 나왔습니다. 여러분 turn down이 무슨 뜻일까요? turn down 너무 어렵나? 거절하다는 뜻이에요. 거절하다. 알겠죠? 자, 어쨌든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 제대로 나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의 명사 나왔습니다. 어만 뭐라고 나왔죠? 많은이죠. number of 명사 제대로 나왔죠. 자, 여기까지도 문제 없어요. 자, 근데 이 필름메이커가 누구냐?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제 얘가 꾸며주는 겁니다.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로. 자, 잘 봐봐. 여러분,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쓸 때 제가 이거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설명 좀 해줄게요. 얘네가 그 중딩 때 배운 내용인데 아마 이렇게 배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다 잠깐 쓰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를 쓸 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원래는 관계대명사가 이건 아직 쓰지 마세요. 원래는 관계대명사 나오면 뒤에 불완전한 형태가 나오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완전한 형태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여기가 완전한데 근데 전치사 in 이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상태니까 불완전한 형태가 된 거죠. 여기까지는 완전했는데 얘 in 때문에 불완전해진 거죠. 맞죠? 그래서 제대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치사로 이제 끝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전치사를 문장 앞에다가 보낼 수가 있겠죠. 얘를 이렇게. 그렇죠? 그럼 앞으로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 때문에 불완전했었는데 얘가 사라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얘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일단 첫 번째가 이 뒤에는 완전한 형태가 나온다는 거.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는데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잘못된 지식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관계부사를 when, where, how, why 관계부사를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이건 맞아요. 근데 반대로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소리예요. 자, 관계부사 4개를 써볼게요. When, where, why, how 4개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걸 우리가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로 바꾸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문법 책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at, on, in 플러스 위치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얘도 똑같고요. y는 for 쓰죠. for 위치로 쓴다. how는 in을 쓴다. in 위치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맞죠? 이게 우리가 중딩 때 배우던 거예요. 이런 grammar inside 같은 이런 교재에 보면은 항상 표같이 이제 정리되어 있어서 나오죠. 관계사 파트 배울 때요. 자, 잠깐 한번 보자면은 여기는 표로 안 나왔네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책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보이시나요? when이 여기가 when이 at each다 이렇게 써 있고요. 여기 보시면요. where가 in each다 이렇게 쓰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딩 때 배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 관계부사의 종류는 4개밖에 없죠. 시간, 장소, 이유, 방법 4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전치사의 종류는 어때요? 무지하게 많죠. 무지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부사는 종류가 4개밖에 안 돼요. 근데 전치사는 그냥 우리가 어림 잡아서 한 50개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4개밖에 없는 거는 어차피 이 50개 안에 포함이 될 테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from which라고 써볼게요. from which 이렇게 나왔어. 그럼 from which를 뭘로 바꿀 건데?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즉 전치사에서 관계부사로 가는 거는 100%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100% 돼요. 됐어? 이게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 두 번째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두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요, 이 관계대명사 있죠? 이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목적격입니다. 됐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목적격을 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맞아요. 지금 준서가 말한 대로. 앞에 전치사 나왔잖아. 전치사 뒤에는 원래 뭘 쓰죠? 명사 쓰잖아.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를 쓸 때 방금 말했다시피 목적격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 전치사가 나오면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2개잖아요. who가 있고 which가 있잖아. that은 쓸 수가 없죠? 전치사 뒤에 that은 안 되고요. 그럼 남는 게 2개잖아. 근데 여기에서 쓸 때 주의점. 원래 우리가 배울 때 중2 때 관계대명사 처음 배울 때요, who라는 녀석은 주격, 목적격을 쓸 때는 who이 기본이죠. whom. 근데 우리가 who로 쓰기도 하잖아, 목적격을. 근데 요 경우에는 whom만 쓸 수 있어요. 요 경우에는 who를 못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뭐다? whom 쓰거나 which 쓰거나 둘 중 하나라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 who도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더라. 이렇게 써줘야 돼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전치사의 관계대명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것들. 첫 번째, 뒤에 완전한 문장 문장 잘 알고 있는 거. 관계부사에서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바꿀 수 있지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100%가 아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라는 거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whom 또는 which를 쓴다. who를 못 쓴다. 이겁니다. 자, 또 혹시 94페이지 내용에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몇 번? 7번이요? 11번이요? 오케이. 몇번 안 올라가. 자, 11번 한번. 자, 11번은 또 어떤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처음부터 for start. learning으로 시작하니까 여기가 동명사 주어겠네요. 동사 찾아야겠네. 여기 is. 됐죠? 그래서 learning about endangered species in your area 하고 나왔는데 그냥 이 전체가 그냥 다 수식어로 묶어버릴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특이한 점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learning about endangered는 뒤에 있는 species를 꾸며주는 겁니다.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종들이니까 문제될 거 없죠. 그렇죠? 전치사의 명사 제대로 나왔고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도 제대로 했고요. 그렇죠? 자, 뒤를 봐야겠네요. 여기 대절. 자, 그러면 이 대절이 없다고 한번 쳐보자. 대절이 없다고 쳐봐. 그러면 learning is만 나온 거잖아. 주어 동사만 나왔으니까 불완전하죠. 여기까지 놓고 보면 불완전하니까 명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명사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 you can do가 나왔어요. you 주어 나왔고 can do 동사가 나왔고요. to help them은 뭡니까? 수식어예요. 그럼 뭐가 빠져있냐? do의 목적어가 빠져있네. 됐니?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대시 아니라 관계대명사 what으로 써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오케이? 자, 혹시 94쪽에서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13번 같은 문제 풀 때 내가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게. 그러니까 13번 잠깐 보면은 팜페니스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미리 말해줄게. where가 아니라 which 써야 되거든요. 또는 that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회사니까 장소네, 장소니까 where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뒷문장을 봤을 때 invest 동사 나왔잖아.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당연히 관계대명사 써야겠죠. 이런 거 조심하라고. 자,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95쪽부터.
자, 95쪽에 1번, 2번 이렇게 있는데요. 각 번호별로 여러분께서 어법상의 근거를 작성해 오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었다 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번호 하나씩 볼까? 1번에 1, 2, 3, 4, 5 중에 조금 어려웠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따 내가 개별 참석할 때 시켜볼게. 야, 이거 답이 왜 몇 번이야? 왜 얘는 맞아? 왜 얘는 틀려? 질문합니다. 없죠? 넘어간다. 2번. 여기에서 2번에 1번이요. 요거요? whether?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은 뒷내용을 먼저 볼게요. 여기 콤마까지 나와 있으니까 콤마를 한번 묶어보고요. 뒤를 봤을 때 many conversations 그 다음에 revolve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일단 뒤에 주어 동사 나왔잖아. 그럼 뒤에 주절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냐면 부사절이라는 뜻이거든요. 부사절. 그러면 whether라는 거는요, 우리가 뭐뭐이든 아니든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자, 잠깐 정리. whether 주어 동사는 이 덩어리는 명사절도 되고요, 부사절도 됩니다. 둘 다 돼요. 명사절일 때는 잘 알다시피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되고요. 부사절일 때는 뭐뭐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사절로 쓰인 거니까 뭐뭐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잖아. 근데 주어 동사가 안 나와 있어 보면은. 그렇죠?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1번은요 미리 말할게요,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엥? 왜 분사구문?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구문은 ing로 시작하거나 pp로 시작하거나 이게 분사구문이잖아. 그렇지? 이게 왜 분사구문이냐?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자, 분사구문 얘기 나온 김에 좀 중요한 개념이라 이것도 좀 설명할게요. 잘 들어봐. 워낙 중요한 어법이라서 한번 물어봐야지. 지원아, 분사구문이 뭐야? 분사구문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자, 뭐야? 분사구문? 분사구문이 뭐야? 분사구문? 아니 그동안 너네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 분사구문 어쩌고. 그치? 자, 오늘 계속 졸고 있는 주의. 분사구문이 뭐냐? 뭐라고? 잘못 들었어. 부사절을? 거의 맞았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네요. 다행히도.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좀 압축해서 말해줄게요. 방금 주희가 말한 대로 부사절의 형태를 부사구의 형태로 바꾸는데 이때 분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분사를 이용해서 구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중2 때 배울 때 부사절의 형태가 이거잖아요. 접속사의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잖아. 그렇지? 중2 때 배웠던 거. 만약에 주어가 다르면 주어 냅두고, 접속사는 상황에 따라서 살려두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배웠었어요. 자, 근데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접속사에 주어에 비동사에 pp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being은 알다시피 생략이 되죠. 그러니까 pp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버전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접속사에 주어 동사 나왔는데 주어에 비동사가 나왔어. 그럼 비동사 뒤엔 뭐가 나옵니까? 보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보어가 나왔어. 만약에 형용사 보어가 나왔어. 형용사 보어. 아니면은 전치사의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While I was in 서울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내가 서울에 있는 동안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분사구문 만들 때 어떻게 할까요? 접속사는 쓰든 없애든 쓰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얘를 냅둬볼게요. Y를 냅뒀어. 주어 똑같다고 쳐볼게. 주어 날렸어. 이게 ing인데 being 생략되죠. 그럼 being 날라갑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접속사 뒤에 전면구가 나오고 접속사 뒤에 전면구가 나오고 똑같아요. 분사구문이라고 그래서. 됐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생략된 건 뭡니까? 주어의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됐니? 자, 그래서 결국 whether가 가능한 이유는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해석적 측면. 왜냐면 지금 whether 나왔는데 or 나왔잖아. or. whether가 무슨 뜻이라고?
이거든 저거든 간에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표면에서든 아니면 아래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문법적으로도 분사구문으로 썼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또 다른 거 질문하실 거. 95쪽에서. 2번에 3번. 오케이. 한번 볼게요. 2번에 3번. 미리 말하면 2번에 3번이 이제 정답이었죠. 얘가 이제 정답을 what으로 써야 되거든요. 미리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왜 what으로 써야 되는가? 근데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좋은 질문 했습니다. 자, 가볼게요.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urge 주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to blame is based on. 자, 여기 is based on 동사 나왔죠? 여기 묶어버리고요. 자, be based on 나왔으니까 뒤에 전치사의 명사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브 다음에 위치가 나왔잖아. 지금 보시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오브 위치니까 이거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이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소유격 관계대명사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오브 위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안 된다는 걸 먼저 증명해 볼게요. 왜 안 되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려면 앞뒤에 명사가 나와서 뭐뭐의 뭐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앞에 있는 misunderstanding을 명사라고 하더라도 커즈는 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소유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탈락이에요. 얘는. 여기까지 탈락. 자, 그럼 이제 전치사의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된다 했죠. 근데 불완전하잖아요.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도 아닌 겁니다. 되니?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 이상 위치가 설 자리가 이제 거의 없어요.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밖에. 잘 보세요. 5분은 전치사야.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 콤마 앞부분까지겠죠. 여기까지가 명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맞죠? 전치사 뒤에 명사 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cause 동사 나왔고 issue 목적어 나왔고 between A and B 나왔습니다. 이렇게 쓰시. 되니? 자, 그러면 명사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단순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또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불완전한 녀석은 사실상 what이죠. 그렇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what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잘 봐봐. 일단 이 위치라는 녀석과 what이라는 녀석의 속성을 좀 나눠서 볼게요. 여러분 위치는 관계대명사 위치 말고요. 의문사로서 어느 것이란 뜻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what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의문사로서 무엇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둘의 문법적 특징이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문법적 특징. 이 의문사로 쓰일 때는요 둘이 똑같아요. 왜냐면 둘이 의문 대명사거든요. 문법적으로 의문 대명사. 그럼 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땡땡 대명사면 뒤에 뭐가 온다? 불완전한 형태 온다. 불완전한 명사는 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뒤에 불완전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위치가 만약에 여기서 어느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면은 이 문장 구조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니 지금까지 말한 거? 이해돼? 주의 뭐 말인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는 그럼 위치와 what의 문법적인 차이로는 우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문법적 특징이 똑같다고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하고 이 덩어리는요 둘 다 명사절이에요. 의문사의 주어 동사니까 간접 의문문이니까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문법적 특징으로 구별이 안 되고요. 이제 해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해석으로 할 때 위치와 what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위치는 어느 것이란 뜻이죠. 어느 것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쓸까요? 보통 두 가지 아니면은 어쨌든간 제한되어 있는 개수를 말할 때 보통 위치를 많이 씁니다. 제한되어 있는 개수.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지원이한테 너 오늘 지각했으니까 나한테 맞을 건데 이걸로 맞을래? 이걸로 맞을래? 어느 걸로 맞을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이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제한되어 있는 범위에서 쓴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는 범위. 그래서 근데 what이라는 거는 뭡니까?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 즉, 야, 너 나중에 뭐 되고 싶어?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어? 무엇이 되고 싶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엇은 뭡니까? 어떤 걸 말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범위를 제한해 둔 게 아니니까. 즉, 위치와 what의 의미적 차이에서 가장 큰 거는 무엇이다? 범위가 있냐 없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접근하면 사실 좀 복잡하거든요.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3번과 같은 문제를 풀 때는요. 오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된다. 일단 이걸 기억해 주시고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고 근데 명사들에서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지금 여기에 불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을 쓴다. 요 정도로만 보셔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 풀이를 할 때. 지금 what이냐 which냐와 같이 이렇게 의문사 두 개의 의미를 비교하는 문제는요 안 나옵니다. 고등부에서 거의가 아니라 일단 최근에는 한 3개년 모의고사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내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what이냐 대시냐라는 거는 낼 수 있어요. what이냐 대시냐. 이거는 문법적 차이가 명확하니까요. 근데 what이냐 which냐 둘의 명사절의 의미를 비교하는 거는 문법적인 차이로 구별이 안 되잖아요.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학생들 입장에서 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출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접근하자고요. 단순하게 한 번 더 말합니다. 전치사 나왔으니까 명사 써야 돼. 덩어리가. 근데 뒤에가 불완전해. what 쓰면 되겠네. 이렇게 끝내면 된다고. 아시겠죠? 요 정도로 아셔도 충분하다고요. 실제로 니네 이거 해설지 보더라도 아마 그 정도 선으로 아마 설명 나오고 끝났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은 안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알면은요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가자고요. 만약에 뒷부분이 완전한 문장 나왔어. 그럼 대 쓰세요. 대 쓰고 뒤에가 불완전 나왔어. what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뒷부분 96, 97을 할 건데 여기는요 96, 97은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받아줄게요. 제가 개별적으로 일단 쉬는 시간 좀 드렸다가 좀 피곤하신 분들 많은 것 같으니까 잠시 쉬는 시간 드렸다가 이제 뒤에 실전 모의고사 파트 문제풀이를 좀 할 건데 문제풀이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좀 받아줄게요. 알겠죠? 그리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쉬는 시간 끝나고 단어 테스트 바로 볼 거거든요. 오늘 볼 범위가 22에서 27이에요. 여기 볼 거니까 여기 준비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화이트라벨 같은 경우는 수업 끝나고 검사할게요. 수업 끝나고. 알겠죠? 자, 일단 좀 쉬었다 합시다. 답지요. 답지 제가 드릴게요. 뽑아서 드릴게요. 없으신 분들.
자, 잘 들으셨죠? 단어 테스트 보겠습니다. 책만 덮어주세요. 책 넣으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단어장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은 좀 덮어주시고. 저기 누구야? 그 민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어를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번 봐보세요. 부담 없이 보셔도 돼요. 네. 나머지는 부담 좀 갖고 보세요. 네. 자. 끝나. 지난번에 가위바위보 누구랑 했다? 태윤이랑 했었지? 누구랑? 준서랑 할까? 야, 이기면 커트라인 2개, 내가 이기면 커트라인 1개. 뭐 낼 거야? 내가 묵 낼게. 너가 빠내, 알았지? 나 믿지? 네. 가위바위보. 오씨, 정지가 숫자들 좀 놀랐네. 커트라인 2개입니다. 시간 많이 안 들리니까요. 예, 마무리 하셔야 돼요. 이것도 왼손잡이인데 왼손이 틀려. 아니 틀렸대. 지금 다 쳐. 아니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오늘? 왜 그래? 왜 그래 자스가? 나도 늦게 잤으면 씨 하도 안 쓰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른 사람 답지 드릴게요. 미리. 다 했어? 다음 사람. 자. 시간을 더 드릴 수는 없으니까 답지 배부하겠습니다 이제. 자. 채점 다 끝나신 분은요 위에다가 틀린 개수 써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라고 써. 또 하신 분 채점 끝나고 틀린 개수 써서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또 준서 몇 분이 틀렸다고? 깜짝 놀랐잖아. 자, 그다음에 또 보자.
아니 그냥 맞았다 틀렸다 표시만 하세요. 네. 표시만 하고 틀린 게 보여주고. 자, 오늘은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지난주 수요일 날은 잘 방송해서 오늘은 왜 이래? 어? 왜 안 해? 자, 잘 봤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좀 개별 첨삭을 좀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 할 거를 말씀드릴 건데, 자,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일단 숙제를 좀 먼저 말해줄게요. 숙제. 자, 1월 18일입니다. 보자. 지난번에 97쪽까지 100쪽부터 하면 되겠네요. 100에서 103쪽까지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똑같습니다. 문제 풀고요. 이 문제풀이 그 과정이죠. 근거에 대한 과정이 있죠. 이거를 또 작성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보기에 대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모든 보기. 그리고 그 답지 없으신 분들 제가 드릴 테니까 어쨌든 채점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공원 분석 추가로 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어퍼 프린트 추가로 줄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 풀고 근거 과정 다 작성하시고 채점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퍼 프린트 드릴게요. 답지랑 같이 드릴게요. 자, 비교죠.